안녕하세요. 곽정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맡아서 진행했던 국선 사건들 중에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사건 경우에 그 사안이 어땠? 네, 이 사건은 국선 사건이었고요. 주행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가지고 당황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해서 유턴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턴을 할 당시에 그 맞은편 방향에서는 어떠한 차도 오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유턴을 하셨는데, 유턴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반대 차선에 그 제일 끝에 쪽에서 자전거를 타신 할아버지가 주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을 해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발목 골절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러니까 뭐 줄여서 교특법 치상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가 있으면은 보통 처벌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사안마다 다른데요. 중앙선을 침범하는 거는 12대 중과실로 규정이 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을 저질러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월이 좀 적당한 형량이었나요? 1심에서 수사 단계에서 이미 8천만 원의 합의가 됐고 처벌 불원까지 의사까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금고 10월, 그러니까 실형을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가볍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항소심을 진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원심 판결을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아요. 사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건 결과가 잘 바뀌지 않죠. 네, 맞습니다. 1심, 기본적으로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다른 형을 선고하지 하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인 금고 10월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금고 6월로 깎였고 거기에 집행유예가 붙어서 실형을 면했기 때문에 되게 잘 해결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그 합의 외에 어떠한 부분이 이러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고인이 금고형을 선고를 받고 국선 변호사가 2심에서 배당이 되었는데도 보통의 분들처럼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자기 사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좀 제출해달라 이런 연락도 일절 없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증거 기록을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락을 먼저 드려서 이런 거 꼭 하셔야 된다라고 되게 설득을 해서 진행했던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을 사무실로 불러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해 찬찬히 되게 들었고요. 거기서 이분의 어떤 감경사유, 양형사유를 최대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평범하게 시골에서 살아가시는 분이었고, 그다음에 평생을 뭔가 이 아내의 부모님의 빚을 이제 갚는데 본인의 월급을 상당 부분을 많이 쓰셨고, 그러면서도 뭐 아내한테 짜증을 내거나 이런 거 한 번이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경력 증명서 같은 것은 기본으로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탄원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어떤 아버지였는지 어떤 남편이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길게 써달라고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가족분들이 되게 잘 써주셔서 좀 그런 것도 판결에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선 사건이건 국선 사건이건 뭔가 양형을 이제 주장해 나갈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파악하고 그 얘기를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야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것들이 양형 자료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판사님들도 그걸 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고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더 이런 양형 사건들도, 양형을 주장하는 사건들도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분의 삶을 되게 자세하게 여쭤봐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뭐라도 이분한테서 발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경우가 대부분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으로 여쭤보고 약간 귀찮아하실 정도로 좀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좀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전화하고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같이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국선 사건이잖아요. 한 뭐 50만 원 내외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50만 원을 받고 얼만큼 이 사건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선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 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형사 사건은 이 사람의 인생을 정말 한순간에 좌우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삶에서는 너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지만 이 당사자한테는 본인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거를 뭐 허투루 다루거나 안일하게 처리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국선 사건도 열심히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국선 사건을 처리할 때 제가 약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이 스스로는 좀 주장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이제 받는 금액이랑 뭐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조금 초월해서 오히려 의뢰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배당받은 분들의 어떤 피고인 분들의 좀 삶을 먼저 생각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느끼거든요. 이러한 국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물론 이런 제도를 뭐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제도는 정말 순기능이 훨씬 많은 제도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어떤 벼랑 끝에서 잡을 수 있는 한 줄기 그냥 밧줄과 희망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국선 사건을 할 때마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선 변호사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건을 할 때에도 그런 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변호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 교도소 갔다가 나올 때 펑펑 울었잖아요. 왜죠? 저 처음 들은 얘기인데. 네. 딸이 있는 이제 피고인이었는데 이제 사기죄로 수감이 되셨어요. 딸이 낳은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피고인이 1심이 끝나고 교도소로 수감이 되면서 그 딸하고 이별이 됐던 거예요. 근데 1심에서 끝날 때 구속될 거라고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준비도 없이 그렇게 1심에서 끝나자마자 법정 구속되면서 자기의 자녀와 멀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주려고 지금 현재 아이가 있는 보호소에다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처리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선 사건은 이렇게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확실히 많아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변호사는 어떤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힘들 때도 많고 저랑 뭐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직업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직업을 되게 사랑하고 보람을 느끼는 이유는 그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충족시켜주고 그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건을 대할 때에도 그냥 여러 개의 사건 중 하나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좌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사건에 임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좀 행복하게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실 국선 사건들 처리할 때 너무 이제 진심은 통한다고 할까요? 이게 진심을 대하고 열심히 해줬던 사건들에 피고인분들이 연락이 와요.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고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그냥 되게 마음이 약간 보람찬 느낌? 네, 맞아.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물론 제가 진심으로 하지만 뭐 결과가 잘 안 나오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진심을 잘 몰라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좀 힘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의 진심은 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주시고 저랑 같이 열심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변호사의 역량뿐만이 아니고 피고인이랑 같이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이랑 같이 피해자랑 같이 이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로 저희 오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